KBO 리그에 1000만 관중 예상하셨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상도 못했죠. 1000만, 와, 꿈 같은 숫자다. 그런데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 어려울 것 같았던 1000만 관중 시대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첫째는 역대급 순위 싸움이 벌어졌다. 가을 야구에 대한 기대감이 끝까지 높았던 것도 하나의 요인이다. 여기까지는 야구적인 분석이고요. 보다 더 큰 요인이 있다. 바로 달라진 프로야구 소비 행태와 소비 문화다. 궁금하지만 공부하기 귀찮은 분들을 위해 대신 공부해드립니다. 공부왕 이종훈. 오늘 이종훈 작가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왜 안 보이셨어요? 안 불러주셨잖아요. 가을 야구 시즌이라서 그런지 핫한 주제 가지고 오셨는데 정말 올 시즌에 1000만 관중 돌파했다 하면서 인기가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걸 다들 확인하고 있는데요. 우리 작가님도 다른 여러 가지 활동 하시지만 스포츠 평론가로 한 20년 이상 활동해 오셨잖아요. 네네. 이 질문부터 한번 드려볼게요. KBO 리그에 1000만 관중 예상하셨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해 여름 전까지는 상상도 못했죠. 이게 지난 2009년에 제가 한 야구 커뮤니티에서 이런 걸 본 적이 있거든요. 20년 혹은 30년이 지나면 우리 프로야구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1000만 관중 시대가 올까요? 이런 질문을 쓴 글들을 봤어요. 예. 근데 그 밑에 달려있던 댓글의 대부분이 어렵다. 이런 그 댓글들이 달려 있었고 저 역시 1000만, 와, 꿈 같은 숫자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좀 나는데 그런데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이 어려울 것 같았던 1000만 관중 시대 이게 열렸던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먼저 야구 내적으로 봤을 때 첫째는 역대급 순위 싸움이 벌어졌던 시즌이라는 거. 예. 그리고 둘째는 이와 맞물려서 엘로끼로 대표되는 전통적으로 팬들이 많은 구단들의 성적이 좋았거나 예. 혹은 가을 야구에 대한 기대감이 끝까지 높았던 것도 하나의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 류현진 선수가 국내 복귀하면서 국내 흥행에 또 불씨가 돼줬고요. 그로 인해서 또 하나 이글스가 가을 야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또 롯데자이언츠의 새로운 감독으로 우승 청부사로 불렸던 이 김태형 감독이 오면서 성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게 초반 야구 흥행에 불을 지폈고 네. 이후에 기아 타이거즈가 1위로 독주했고 또 그리고 국내에서 가장 큰 구장인 잠실구장을 홈으로 쓰고 있는 LG 트윈스 두산 베어스가 시즌 내내 상위권에 있으면서 관중들 팬들의 인기 몰이가 계속 이어질 수 있었다 이렇게 네. 보겠습니다. 또 여기까지는 야구적인 분석이고요. 예.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야구적인 분석보다 더 큰 요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구 내적인 요인 말고 더 큰 요인이 있다. 그게 네. 뭐죠? 바로 MZ 젊은 여성 팬들의 증가로 대표되는 달라진 프로야구 소비 행태와 소비 문화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그래요? 요즘 야구 팬들 중에서 젊은 여성 팬들이 많은가 보죠? TV 중계 화면만 봐도 야구장에 여성 팬들이 가득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많이 잡는 게 아니라 그게 많군요. 실제로 많아요. 뭐 제가 일요일에 그 집에서 삼성 라이온즈 경기를 보고 있는 홈구 경기를 보고 있는데 여성 팬들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대구에 저렇게 여성 팬들이 많았나? 할 정도로 예. 제가 깜짝 놀랐던 기억도 있거든요. 과거에 교수님이나 저 같은 사람들에게 야구장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바로 영화 해운대에 나오는 설경구 배우의 이미지. 그러니까 술 취해서 막 올라가서 그물 타고 올라가서 뭔지 알죠? 선수들에게 욕하고 이런 술 취한 아재들의 이미지. 그럼요. 네. 그 팩소주 요즘도 팝니까? 팩소주요? 그 팩소주 들고 한잔 하시잖아요. 저는 야구장에서 팩소주를 마셔본 경험이 없어서 아니 원래 그 아저씨들이 팩소주 마시고 야구장에서 계시거든요. 여기서 좀 물리하고 싶네요. 네. 어쨌든 이런 예. 술 취한 아재들의 이미지는 네. 이제 더 이상 우리 한국 프로야구 야구장에서 찾아볼 수 없어요. 네. 또 과거의 야구 팬들 같은 경우는 야구 경기와 승리라는 콘텐츠를 소비하려고 야구장을 찾은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야구 경기를 보러 가고 또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겼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야구장을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안 좋거나 이기는 날보다 지는 날이 많으면 경기장을 찾는 발길이 뜸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죠. 하지만 지금 야구장을 찾는 팬들은 다릅니다. 물론 뭐 내가 갈 때마다 팀이 이겨서 승리 요정, 승료가 되면 기분은 좋습니다만 과거처럼 승리와 성적이 전부라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내가 야구장에 있다, 직관하고 있다라는 경험, 그리고 육성 응원이나 떼창 같은 응원 문화를 내가 즐기고 그 속에서 함께하고 있고 또 다양한 먹거리 같은 야구장의 다른 컨텐츠들을 소비하면서 그날 내가 겪었던 경험과 소비를 SNS에 올려요. 예. 그리고 자신만의 기록, 자신만의 컨텐츠로 재가공하는데 더 많은 중점을 두는 듯한 모습인데요.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SNS에 사진이나 글이 올라오면서
SNS에 왜 사진 올리기 좋은 찻집이나 식당이 대박 난다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SNS에 올라온 야구 관련된 컨텐츠들이 다른 여성들이나 다른 분들에게 나도 야구장 한번 가보고 싶다. 나도 저런 컨텐츠를 내 SNS에 올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면서 더 많은 분들을, 더 많은 MZ와 여성들을 야구장으로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면 뭐 영화관도 티켓 가격이 비싸고 야구장이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가성비 컨텐츠인 거예요. 지출 대비 즐길 수 있는 시간도 좋고. 예.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보면 과거에 저희가 이제 데이트를 하면 네. 가는 데가 주말마다 가는 데가 영화관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 보기 전에 만나서 점심 먹고 네. 차 마시고 영화 보고 보고. 끝나고 술 한잔 하거나 아니면 차 마시고 저녁 먹고 헤어지거나 예. 뭐 이런 구조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가성비가 제일 좋았잖아요. 그래서 데이트 코스로 영화관이 가장 인기가 많았는데 지금은 야구장이 그런 것 같아요. 경기 시작 시간은 뭐 저녁이나 6시 30분이나 아니면 낮 2시인데 근데 그 이전부터 이미 만나서 야구장 주변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SNS에 새로운 뭐 유행어로 떠오르는 게 야구장 먹킷 리스트라는 말이 떠오르거든요. 그게 뭐죠? 야구장에 있는 먹거리 맛집들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예. 버킷리스트처럼 죽기 전에 다 가봐야 할 곳들 예. 이런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방문해서 SNS용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경험하고 또 야구 경기장에 가면 기본 뭐 3시간, 4시간이잖아요. 예. 왜냐면 좀 일찍 들어가시고 좀 나올 때도 좀 시간을 두고 나오니까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하루를 정말 충만하게 보낸 느낌? 네.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야구장은 SNS 사진 맛집이 됐고요. 예. 과거와 같은 헤비 팬들이 아닌 야구는 잘 몰라도 야구장을 찾아가는 야구 룰도 모르시는데 야구장 가면 좋다. 야구장은 가고 싶다. 어. 어떻게 티켓 예매해야 되냐. 이런 분들 되게 많으셨거든요. 그리고 예. 또 라이트 팬이신데 원정 응원을 가고 싶다고 얘기해요. 그 예전에 저희 때만 해도 원정 응원은 진짜 골수 진짜 팬들. 헤비 팬, 예. 골수 팬들만 가는 예.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원정 응원을 가고 싶은 이유가 여행을 떠나서 여행 코스 중에 하나로 야구장을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구를 보러 가지만 그 지역의 맛집들, 그 지역의 명소들을 또 가고 방문해보고 그리고 야구 경기도 즐기고 하나의 새로운 또 그 여행 상품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뭐 대표적인 사례가 올해 이제 두산 베어스의 히트작이라고 하는 망곰 유니폼이라고 있습니다. 네. 아세요 혹시? 모릅니다.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게 망그러진 곰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예. 이 캐릭터를 두산 베어스 유니폼에 새겨서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네. 유니폼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두산 베어스 구단에 따르면 망곰 캐릭터가 새겨진 유니폼이 출시 한 달 만에 작년 시즌 두산 구단이 1년 동안 팔았던 유니폼 판매량을 넘어섰습니다. 가뿐히 넘어섰고 일주일간 운영했던 망곰 팝업 스토어 매출이 7억 3천만 원이 나왔대요. 이야. 근데 잘 나가는 인기 팝업 스토어가 하루 매출이 1억 원 정도거든요. 예.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망곰 팝업 스토어 매출은 뭐 정말 잘 나가는 인기 팝업 스토어 부럽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한마디로 과거에 야구장을 가득 메웠던 팬들, 헤비 팬들이 볼 때는 이거 상상도 못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헤비 팬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무슨 유니폼에 캐릭터를 붙이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헤비 팬들이 뭐 구매하고 본인들이 착용한 유니폼의 판매량을 1년 판매량을 한 달 만에 넘겨버리는 인기를 끌었단 말이에요. 이거 네. 다 라이트 팬들이 해준 거거든요. 예.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올 시즌 1,000만 관중을 돌파하게 만든 힘이라고 생각되고 이렇게 여성 팬들과 라이트 팬들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단일 시즌 최다 관중 기록을 돌파했다는 건 상당히 큰 의미가 있어요. 반짝 유행이 아니라 앞으로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네. 왜냐하면 과거 2010년대 중반 일본 프로야구가 그랬거든요. 그 과정과 거의 유사해요. 2010년대 일본 프로야구에는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일본 프로야구가 다시 한번 크게 인기를 끌은 거죠? 2014년에 일본 사회를 강타한 올해의 신조어가 발표됐는데 네. 카프 여자가 선정이 됐어요. 카프 여자. 네, 카프 여자라는 게 뭐냐면 일본 프로야구단 중에 하나인 히로시마 도요 카프를 응원하는 여성 팬들을 의미하는 말인데 예. 히로시마 도요 카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일본 프로야구단 중에서 가장 재정이 열악한 구단입니다. 네. 가장 돈 없는 가난한 구단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히로시마는 좋은 선수들이 나오면 이 선수들이 몇 년 안 돼서 FA가 되잖아요. 그래서 FA가 되면 재정상 그 선수들을 못 잡아요. 예. 그러니까 좋은 선수가 나오면 한 몇 년 뛰다가 다 사라져요. 당연히 젊고 어린 선수들만 남아서 매 시즌 악전고투합니다. 성적은 당연히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선수들을 보면서 아까 이제 우리도 불황 이야기를 했지만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얘기처럼 장기 불황을 뚫고 지나온 이 수도권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감정이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와, 쟤들 저렇게 힘든데도 저렇게 열심히 사는구나. 힘든 처지도 열심히 뛰네. 감정이입이 되면서 모성애를 자극했는지 네. 자발적으로 히로시마 도요카프를 응원하는 여성들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히로시마 출신이 아닌데 수도권에 사는데 네. 수도권에서 태어나서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히로시마 도요카프를 응원하는 여성들이 늘어나요. 그 때문에 히로시마 도요카프 입장권은 홈이나 원정 경기 가릴 것 없이 구할 수 없는 거의 티켓을 구할 수 없는 인기 구단이 됐고요. 예. 카프 여자는 일본 사회의 하나의 신드롬이 되면서 수많은 여성들이 이 유행을 따라하고 소비하게 만듭니다. 카프 여자 현상으로 인해서 카프뿐만 아니라 일본 야구장 전체에 여성 팬들이 증가해요. 네. 과거의 일본 야구는 응원단이 북치면서 야구의 혼을 외쳤거든요. 네. 정말 엄숙한 남성들이 가득한 예.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야구 룰도 모르는 여성들이 야구장을 채운 거죠. 그리고 그 결과 2016년에 일본 프로야구가 평균 관중 숫자에서 메이저리그를 넘어서는 흥행 대폭발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 그럼 일본 야구 같은 경우는 약간의 휴먼 스토리가 결부돼서 그 당시 갑자기 큰 중흥을 이룰 수 있었던 기회가 됐는데 이게 뭐 우리나라랑 관계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즘 야구 안 우리나라도요? 보시는구나. 예. 네, 이 삼성 라이온즈랑 하나 이글스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삼성 라이온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왕조 시대를 지나왔지만 예. 왕조 시대가 끝나고 몰락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구자욱 선수, 왕조 시대의 막내였던 구자욱 선수가 팀의 캡틴을 맡을 정도로 젊은 선수들이 많아졌어요. 예. 젊은 선수들이 많아졌다는 거는 올해는 삼성이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만 네. 과거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적이 계속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 젊은 선수들을 응원하는 여성 팬들이 늘어났어요. 이 젊은 선수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응원하는 삼성의 성적은 비록 안 좋지만 예. 그런 팬들이 늘어났는데 올해 삼성의 성적이 2위로 마감했잖아요. 네. 정규 시즌 2위로 마감한 상태라 굉장히 팬들이 지금 야구장을 찾는 팬들이 더 늘어나게 된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올해 삼성이 작년 대비 홈 관중 숫자가 42% 증가했거든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삼성을 응원하는 젊은 선수들을 응원하는 젊은 여성 팬들, MZ 여성 팬들의 증가와 맞물려서 생긴 현상이고요. 또 하나 이글스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성적은 항상 바닥입니다만 팬들은 성적과 관계없이 항상 대전 이글스 파크를 매진시켜주는 매진 행렬을 이어가는 매진 신기록까지 세울 정도로 연속 예. 경기 매진 신기록을 세울 정도로 열렬히 응원해 주시는데 만약에 내년 시즌에 이 하나 이글스의 성적이 잘 나오면 얼마나 더 많은 매진 행렬을 이어갈지 또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 라이온즈가 지금 2위를 하면서 대구 라이온스 파크 라팍의 관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만들면서 올 시즌 1000만 관중 시대에 일조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히로시마 도요카프를 응원했던 카프 여자 사례와 비견할 만하죠. 근데 저는 이것도 궁금합니다. 이 프로야구 구단들이요, 뭔가 재정적으로 좀 여유로워서 재투자도 하고 더 볼거리와 이야기거리를 제공해주면 이 스토리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우리 야구 얘기하다 보면 적자 구단 이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네네. 혹시 요즘 유례없는 흥행 대박 이게 프로야구 수익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재무제표가 공개는 안 됐죠. 올해 재무제표는 당연히. 네. 근데 재무제표가 내년에 공개되는데 재무제표만 놓고 본다면 올해는 그동안 장기간 영업 손실을 기록해왔던 우리 프로야구 10개 구단들이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키움히어로즈는 그전에도 흑자였습니다만 왜냐하면 중개권료 수입과 티켓 판매 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크게 올랐어요. 예. 중개권료 같은 경우에 올해 지상파 3사와 재계약한 TV 중개권은 직전 계약과 동일한 연간 540억 원으로 계약이 됐습니다만 네. OTT 기업인 티빙이 뉴미디어 중개권을 가져가면서 과거에 비해서 뉴미디어 중개권료가 104% 증액됐어요. 예. 그래서 연간 450억 원으로 껑충 뛰었거든요. 과거 200억 원대였는데 네. 근데 지금 450억 원으로 껑충 뛰었는데 이 중개권료 10개 구단에게 균등하게 배분됩니다. 아, 그렇군요. 구단들 입장에서 보면 살림살이가 크게 나아집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관중 숫자가 늘어나면서 티켓 매출 수입 그리고 식음료, 유니폼, 굿즈 같은 상품 판매 수입도 증가를 했고요. 네. 작년에 참고로 우리 10개 구단이 티켓 판매로 거둔 수익이 1233억 원 정도거든요. 예. 근데 올해는 여기서 300억 원 이상이 증가된 1500억 원 이상을 벌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단들의 재무제표는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개선될 수 있다. 그렇겠네요. 적자 규모가 그닥지 크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중개권료와 입장권 수입 그리고 굿즈 상품 판매 수입, 식음료 판매 수입 이런 것들로 충분히 흑자로 바꿀 수 있다라고 봐지는데요. 예. 실예를 들어보면 지난해 정규리그 6위에서 올해 1위를 차지했던
이 기아 타이거즈 감사 보고서 보면 작년 매출액이 454억 원이고 영업 적자가 4억 원이었거든요. 예. 근데 기아가 올해 관중수만 이 44% 가량 증가된 모습이 있고 홈팀이 72%의 입장 수입을 가져가는 우리 프로야구의 입장 수입 구조를 보면 작년에 기록한 적자 4억 원은 뭐 가뿐하게 넘어서지 않을까. 네. 그래서 여기에 증가된 중계권료 수익까지 더하면 흑자전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다른 구단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이는데 단 한 팀 KT 위즈는 좀 애매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KT 위즈는 농구단도 있고 e스포츠단도 있고 하키도 하는 이 다른 종목들을 KT 스포츠단으로 총괄해서 KT 위즈를 같이 묶어놨거든요. 예.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같이 나와요. 네. 그러다 보니까 KT 위즈만 떼놓고 재무제표를 보면 흑자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10개 구단 모두가 지금 흑자 전환이 가능한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 프로 야구단도 이제 자생력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이 자생력이라는 부분에서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우리 프로야구단의 매출 구조 그리고 또 수익 구조에서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특수관계자 매출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이게 모기업으로부터 받는 돈이에요. 예. 모기업으로부터 받는 돈인데 기아 타이거즈 같은 경우에 실제로 재무 상태만 보면 주식회사 기아 타이거즈는 한계 기업, 좀비 기업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2023년 말 기준 유동 부채가 112억 원인데 유동 자산이 54억 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채가 자산보다 2배가 더 많아요. 그리고 자본 잠식 상태, 완전 자본 잠식 상태예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 팀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이 팀이 올 시즌 정규리그 1위를 할 수 있는 비결은 기아라는 모기업이 기아 타이거즈에게 지원금을 주면서 다 이걸 다 보존해 주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특수관계자 매출 비중이 우리 프로야구단 같은 경우는 모기업으로 받은 이 돈이 35%에서 4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줄이지 못하면 자생력이 뭔 이야기가 되는데 이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 네. 기아 타이거즈가 기아로부터 이 특수관계자 매출을 발생시키는 거 대부분이 광고거든요. 예. 근데 기아 타이거즈라는 팀이 다른 자동차를 광고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네. 삼성 라이온즈와 LG 트윈스가 필립스 광고를 할 수 있나요? 없죠. 없잖아요. 예. 근데 이 모 기업의 모 그룹의 계열사의 광고를 받아서 유치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자 매출로 잡는 게 참 애매하거든요. 근데 이 특수관계자 매출을 줄이는 게 관건이라고 하지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겠네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 이것 때문에 우리 프로야구단의 자생력은 한계가 있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관객 늘어서 적자도 좀 줄이고 다시 뭔가 활로를 모색할 그러니까 수 있는 한계가 건 좋아 있다는 게 보이네요. 중개권료와 관중 수입 이 두 네. 가지 의존도가 너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네. 다른 메이저리그 구단처럼 다른 부가 수입을 내야 되는데 우리 구단들의 대부분은 사실 모기업이 있는 그 구단들 같은 경우에는 구단 직원들도 모기업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네. 짧게 메이저리그는 어떤 또 다른 수익원들이 있어요? 메이저리그는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그 수익 활동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 마케팅 판매 수익도 높고 그다음에 광고 마케팅 수익도 높고 그리고 당장 뭐 여러 가지 용품 계약들도 다양하게 펼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 같은 경우에 자회사 혹은 모기업과 관련된 제품을 다른 타사 걸 홍보할 수가 없잖아요. 네. 마케팅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발이 다 묶여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